반갑습니다. 교수님이 너무 소개를 거창하게 잘 해주셨는데, 예, 저는 이번에 9월에 새로 임용하게 된 홍승훈 교수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주로 컴퓨터 비전과 관련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지나 비디오 같이 어떤 시각 데이터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컴퓨터가 그걸 자율적으로 이해하고 거기서 뭔가 사람처럼 의미 있는 정보들을 추출할 수 있느냐, 이런 연구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말씀드리려고 하는 톡의 주된 내용은 이제 이런 머신러닝 시스템을 어떻게 우리가 학습시킬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연구에 조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좀 해드리려고 하고, 네,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아까 뭐 김조 교수님 톡 하실 때도 약간 얘기가 나왔지만, 뭐 과연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이 좋느냐, 아니면 사람이 인볼브된 시스템이 좋느냐, 뭐 이런 논의들의 어떤 한 가운데에는 뭔가 학습된 시스템이 있다는 가정이 들어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학습된 시스템을 줘서 그거를 통해서 내가 뭔가 처리를 한다. 이 시스템이랑 협력을 할 것이냐, 이 시스템한테 완전히 맡길 것이냐, 뭐 이런 건 약간 또 거기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고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이제 미래에는 누군가 이제 나한테 그 학습된 시스템을 제공해 주는 게 아니고 내가 나에 맞는 시스템을 학습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가령 뭔가 요리를 이제 뭘 먹을지 추천해 주는 시스템이 있다고 할 때 아마 그 시스템은 일반적인 대중들의 어떤 기호를 가지고 학습이 됐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 기호가 굉장히 다르다, 남들과는 좀 다른 취향을 갖고 있다, 그럼 뭔가 저에게 맞는 그 음식을 추천해 주길 바라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제가 직접 그 시스템을 가르쳐야겠죠. 그리고 시스템이랑 인터랙션을 해야 될 거예요, 가리키는 과정에서. 근데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머신러닝 시스템이 개인이 어떤 그런 인텔리전트한 시스템을 학습하기에 되게 좋은 구조냐, 약간 이런 문제가 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비전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비전 문제들에서 이제 그런 문제들을 좀 보려고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시작 전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제가 하는 문제는 이제 비전에 관련된 연구인데, 비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사람이 하듯이 어떤 의미 있는 정보들을 추출하고 싶은데요. 일단 가장 흔한 태스크로는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이 이미지에 어떤 컨셉들이 있느냐, 이런 거를 찾아내는 태스크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런 컨셉들이 어디에 있느냐, 어떻게 생겼으며 몇 개나 있느냐, 이런 문제들을 이제 궁금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알고 싶어서 그 물체들이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고 그 픽셀 단위로 각 픽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정보를 이제 추출하고 싶을 수도 있고, 또는 이제 각각의 물체들을 이게 만약에 비디오라면 어떤 영상 스트리밍 속에서 각 물체들을 추적할 수도 있고요. 또는 아예 이제 어떤 일이 생길지, 앞으로 비디오가 어떻게 진행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이제 아예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미지 자체를 머릿속에서 만드는 겁니다. 그런 태스크들을 주로 풀게 되는데요. 이제 이 많은 시스템들의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미지가 입력으로 들어오고, 이미지 또는 비디오가 입력으로 들어오고, 거기서 우리는 어떤 의미 있는 정보로 매핑하는 함수를 학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가 입력으로 들어왔을 때 어떤 클래스가 이미지에 있는지 레이블을 추측하고, 디텍션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에서 물체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물체가 있는지, 이런 걸 같이 추측하고, 세그멘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픽셀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픽셀 단위로 컨셉을 로컬라이즈 하는 그런 태스크를 풉니다. 근데 이런 대부분의 태스크들은 결국에는 어떤 입력에서 출력으로 가는 매핑을 학습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딥러닝, 많은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이 이제 이런 함수를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지, 그리고 이런 함수를 이런 많은 입력과 아웃풋 사이에서 어떻게 학습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는 분야인데요. 대부분의 이제 연구들은 이제 슈퍼바이스 러닝이라고 해서 이 함수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많은 수의 입력과 출력 페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수의 이미지랑, 그리고 그 많은 이미지들에 대해서 우리가 추측하고자 하는 레이블을 사람이 애노테이션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트레이닝 데이터가 필요한 게 이제 문제이고요. 근데 이제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일단 이런 데이터를 모으는 것 자체가, 학습 데이터를 모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싼 작업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랑 디텍션,
세그멘테이션에 필요한 애노테이션들을 지금 보여드린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저희가 유추하고자 하는 정보의 복잡도가 올라갈수록 그 함수를 학습하기 위해서 애노테이션 해야 되는 비용도 같이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세그멘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레이블이 있는지 레이블만 이렇게 사람이 찝어주면 될 텐데, 디텍션 같은 경우에는 그 레이블이 이미지에 어디에 있는지 박스 형태로 그려줘야 되고, 세그멘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따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 태스크가 복잡해질수록 사람이 거기에 투자해야 되는 비용, 그런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투자해야 되는 비용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런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두 데이터셋은 약간 비전에서 많이 사용하는 어떤 세그멘테이션 데이터셋인데요. 보시면은 클래스가 20개 또는 80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필요한 데이터의 이미지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컨셉을 학습하기 위해서 최소 필요한 데이터가 몇천 장에서 몇만 장은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세그멘테이션을 학습하고 싶은데 저희가 세그멘테이션 하고 싶은 데이터는 뭐 그냥 예를 들면 계란을 세그멘테이션 하고 싶어요. 그럼 계란이 마스크로 애노테이션 되어 있는 이미지를 10,000장, 1,000장 이렇게 애노테이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이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는 태스크고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머신러닝 시스템을 학습하겠다 했을 때 이런 애노테이션을 과연 개인이 할 수 있느냐, 이거는 아직 많이 풀리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저희가 머신러닝 시스템을 개인이 학습시키고 싶을 때는 뭔가 훨씬 효율적으로 그 머신러닝 시스템을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이런 매핑 함수가 대부분은 유저한테 가려져 있다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마치 블랙박스 같이 취급을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 입력을 주면 뭔가 출력이 나오긴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아웃풋이 나왔는지 이런 걸 개인이 알기가 힘듭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제 AI랑 뭔가 협력을 하려고 할 때 도대체 일단은 얘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판단을 내렸는지 사람이 전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협력하기가 어렵고,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집에 가자고 했는데 집에 가는 길이 2개가 있어요. 근데 얘가 A가 더 짧은데 갑자기 B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는 궁금하잖아요. 왜 이쪽 길로 돌아가지?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디시전 메이킹 프로세스를 알 방법이 없다. 그럼 이제 AI 시스템을 못 믿기 시작하는 거죠. 얘가 왜 이러지? 그래서 이제 디시전 메이킹 프로세스를 아는 게 중요한데 블랙박스 형태이기 때문에 알기 어렵고, 또 다른 하나는 저희가 만약에 AI랑 인터랙션을 하고 싶으면, 그래서 AI를 더 발전시키고 싶으면 뭔가 어떻게 인터랙션 할지가 중요한데 중간에 의사결정 과정이 다 가려져 있기 때문에 도대체 어디서 어떤 거에 개입해서 얘 결정 과정을 바꿔줘야 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뭔가 AI랑 협력을 하거나 또는 사람이 AI에 뭔가 이렇게 인터랙션을 갖고 싶으면 뭔가 AI의 어떤 의사결정 과정이 사람한테 인터프리터블 해석 가능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설명드릴 건 이 2가지 문제들에 관한 거고요. 뭔가 말씀을 거창하게 드렸지만 실제 제가 했던 연구들은 굉장히 작은 분야 안에서 이 각각의 문제들을 풀려고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처음으로 이제 어떻게 하면 AI를 싸게 학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비전을 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이제 주목했던 문제는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이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미지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저희가 밑에 있는 것처럼 각각의 픽셀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머신러닝 시스템을 통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제 저희가 이 모델을 학습하겠다 하면 필요한 거는 세그멘테이션 애노테이션이죠. 이런 마스크가 1000장, 10,000장, 100,000장 단위로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픽셀 와이즈 애노테이션이 굉장히 어렵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해결하려고 했던 방법은 세그멘테이션보다 훨씬 값싼 애노테이션을 사용해서 세그멘테이션 모델을 학습하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러한 문제를 위클리 슈퍼바이즈 러닝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선택한 위크 슈퍼비전은 이미지 단위의 그냥 클래스 태그입니다. 여기에 물체가 있다 없다. 근데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런 레이블을 가지고 학습할 수 있으면, 세그멘테이션 모델을 학습할 수 있으면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세그멘테이션 모델을 더 많은 클래스로 학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게 이제 연구의 주된 테마였습니다. 그래서 왜 위크 슈퍼비전을 사용해야 되냐 하면은 이제 이게 퍼블릭하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셋들의 크기입니다. 세그멘테이션 어노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0,000장 정도 있고요. 그리고 바운딩 박스, 이미지 레이블, 노이즈 레이블 이런 식으로 레이블에 들어가는 코스트가 적어질수록 이미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미 애노테이트 되어 있는 이런 위크 레이블들을 사용해서 더 복잡한 세그멘테이션 모델을 학습할 수 있다면 더 라지 스케일로 더 쉽게 더 값싸게 복잡한 비전 레코니션 모델을 학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우리가 위클리 슈퍼바이즈 러닝을 풀겠다 하면 이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몇 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트라고 그냥 이미지가 태깅되어 있는 이미지들만 쭉 모은 거예요. 그리고 가장 위에 있는 이미지는 대표적으로 하나를 보여준 겁니다. 여기서 세그멘테이션 모델을 학습하려면 일단 가장 큰 문제가 여기 보트가 있는 건 알겠는데 몇 개가 있고 어디에 있고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정보는 없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그러한 정보를 유추하려고 하면 이제 정답이 없는 문제를 푸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세그멘테이션이 3개가 있을 때 어떤 게 정답인지 저희는 모릅니다. 셋 다 밸리드해 보여요. 그러니까 기계 관점에서는 레이블만 추측해야 된다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실제로 추측하고자 하는 아웃풋이랑 우리가 가지고 있는 레이블 사이에 갭이 있는 거예요. 정보의 갭이. 그래서 이걸 메꿔줘야 하는데 그냥 메꾸기에는 정보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고민한 건 그럼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가 약간 이제 궁금한 거죠. 만약에 저희가 뭔가 새로운 새로운 우주선 같은 거를 학습한다고 할 때 우주선 이미지를 몇 장이나 봐야 될까요? 10,000장 단위로 봐야 될까요? 그건 아니죠. 사람은 몇 개의 이미지만, 몇 개의 새로운 데이터만 봐도, 몇 개의 정답만 봐도 충분히 그걸 일반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다른 거로는 저희는 또 뭔가 새로운 개념을 학습할 때 그게 설령 그 개념 자체는 새로운 것이라 하더라도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사전 정보들을 사용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뭔가 세그멘테이션을 해야 된다고 하면 저는 근데 이제 공간상에서 걸어 다니고 3D 환경에서 걸어 다니면서 살아왔으니까 뭔가 물체가 어떻게 생겼고 물체랑 배경을 구분하는 경계선은 어떻게 생겼고 이런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희한하게 생긴 어떤 물체를 주고 저한테 세그멘테이션 앞으로 해라 라고 하면 아마 처음에 한 장은 못 할 거예요. 근데 한 5장 정도 보고 나면 아마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저는 이제 물체를 배경이랑 구분할 줄 아니까 일상생활에서 그런 걸 많이 해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은 파셜한 슈퍼비전을 가지고도 학습을 잘 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저희가 했던 거는 그런 걸 한번 모사해보자 하는 거였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풀었던 문제는 만약 이런 위클리 레이블드 이미지가 잔뜩 있는데 이거에 더해서 뭔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정보들이 있다면 그거를 활용하면 더 굳이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마스크가 엄청 많이 없더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였고, 그래서 처음에 시작했던 거는 몇 장의 이미지만 세그멘테이션 레이블이 있고 대신에 많은 양의 이미지 레이블이 있으면 이 작은 수의 애노테이션만 사용해서 이걸 일반화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첫 번째로 했던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작은 애노테이션도 결국에는 필요한 거니까 이걸 아예 없애보자. 그래서 두 번째로 했던 거는 우리가 다른 데이터셋이나 다른 컨셉에는 세그멘테이션 애노테이션이 돼 있기도 하니까 그럼 그냥 이미 돼 있는 거를 가져다 써서 그걸 일반화하면 어떨까? 약간 이게 두 번째 컨셉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트를 저희가 세그멘테이션 하고 싶은데 보트는 레이블밖에 없어요. 근데 차에 대해서는 세그멘테이션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그럼 차랑 보트는 전혀 다른 컨셉이지만 세그멘테이션을 한다는 뭔가 태스크 자체는 일반화될 수 있는 태스크일 수도 있잖아요. 물체랑 물체가 아닌 거를 구분하는 작업이니까. 그래서 다른 태스크에 그 이미 존재하는 정답들을 써서 내 태스크로 일반화할 수 있을까?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었고, 세 번째 질문은 아예 다른 형태의 데이터에서 뭔가 경험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였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트라는 레이블을 우리가 아니까 유튜브에 보트를 검색하면 비디오가 쭉 나오잖아요. 아마 굉장히 비디오가 지저분하겠죠. 광고도 많이 껴있을 거고. 그렇지만 어쨌든 그 안에 보트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런 움직이는 3D 정보는 이미지에는 없는 정보잖아요. 그래서 이런 다른 데이터 모달리티에서 이미지 내 타겟 데이터에 없는 정보를 가져와서 그걸 일반화할 수 있을까? 그런 이제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일반화 가능한 경험을 이제 머신러닝 시스템이 학습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느냐 이건데요. 이거는 이 문제의 스페시픽한 부분이니까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던 세그멘테이션 알고리즘들은 세그멘테이션이란 태스크를 어떻게 푸냐면 픽셀 단위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은 이미지 전체가 인풋으로 들어오고 거기서 레이블을 프리딕션 하는 건데, 세그멘테이션은 이런 식으로 작은 클래시파이어가 작은 영역을 보면서 다 클래시피케이션을 해서 그거를 레이블 맵으로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했던 거는 클래시피케이션이랑 영역을 분할하는 문제를 따로따로 풀자. 그러면은 어떤 문제 하나는 아마 일반화가 될 거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포뮬레이션 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미지에서 저희가 클래스 레이블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저희가 한 가지 할 수 있는 게, 이미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학습하고 나면 그 모델이 이미지의 어떤 영역을 보고 그 클래스를 프리딕션 했는지를 역으로 추적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어텐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이제 레이블만, 이미지 레이블만 가지고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텐션을 가지고 각각이 어텐드 된 물체의 영역을 세그멘테이션 하는 부분을 이제 세그멘테이션 하는 거를 그 다음 작업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사람이랑 물병을 세그멘테이션 하고 싶으면 먼저 사람이랑 물병을 클래시피케이션 하고, 여기 사람이랑 물병이 있다. 각각의 사람과 물병이 어디에 있냐, 그리고 그 영역에 해당하는 물체의 정확한 영역은 어디이냐라는 세그멘테이션으로 이렇게 나눠서 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어떤 데이터셋이나 내가 가지고 관심 있는 클래스에 딱 특화된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데이터셋이 보트면 보트에 대해서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학습해야만 보트를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대신에 이 세그멘테이션 하는 부분은 어떤 그냥 러프하게 뭔가 하이라이트한 영역에서 정확한 영역을 구분해내는 거기 때문에 이건 딱히 뭔가 클래스 스페시픽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태스크 스페시픽하고 태스크 어거노스틱한 태스크를 구분하게 되면 일부 어떤 부분, 태스크 어거노스틱한 부분은 일반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위크한 레이블을 가지고 학습하고, 세그멘테이션은 뭐 다른 클래스의 레이블을 가져와도 되고 작은 수의 애노테이션을 써도 되고 비디오에서 어떻게 가져와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일반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능을 재보면 원래 이미지 한 몇십만 장을 가지고 학습했을 때는 한 67.5라는 정도의 숫자가 나오는데, 만약에 이 전체 데이터의 5%만 썼을 때 62.1 정도밖에 62.1 정도가 나옵니다. 이거는 5% 정도 떨어진 건데 사람이 크게 인지하기 어려운 정도의 퍼포먼스 드랍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애노테이션은 95%나 줄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개인이 할 때는 차라리 조금 성능이 떨어지더라도 적은 애노테이션으로 학습하는 게 좋죠. 그래서 이랬고, 그래서 만약 1%만 학습하면 썼을 때는 훨씬 성능이 안 나오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 일부의 슈퍼비전만 줬을 때고, 우리가 만약에 다른 클래스에 있는 세그멘테이션을 쓴다 그러면 전혀 내 태스크랑 상관없는 애노테이션이기 때문에 성능이 아주 좋지는 않지만 1% 줬을 때보다는 안 좋고요. 그렇지만 웹비디오를 썼을 때는 뭔가 다른 모달리티에서 정보를 가져왔기 때문에 뭔가 정보를 더 써서 성능이 더 좋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58.7이면은 5% 쓴 거랑 또 얼추 비슷해지죠. 그래서 이 부분은 위크 슈퍼비전이고, 여기 사용되는 마스크 프롬 아더 클래스나 마스크 프롬 웹 비디오는 사람의 애노테이션 할 필요 없이 그냥 웹에서 자동으로 긁을 수 있는 정보들입니다. 그러니까 레이블링 돼 있는 데이터만 있으면 저건 그냥 공짜로 얻을 수 있는 데이터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하면 값싸게 복잡한 모델을 학습할 수 있을지 세그멘테이션이란 문제에서 푼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인터랙티브하게 어떻게 하면 인터프리터블한 모델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건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건 저는 생성 모델이라는 분야에서 풀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 문제는 사람이 텍스트를 입력으로 주고 그 다음에 그거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그리라고 컴퓨터한테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뭔가를 만들 텐데, 근데 중요한 거는 만약에 이걸 잘 학습해서 컴퓨터가 그림을 잘 그린다고 해도 도대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그림을 그리게 됐는지는 저희한테 숨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리는지를 사람이 해석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저는 이걸 약간 하이라키컬한 모델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모델이 내는 아웃풋들을 사람이 관측할 수 있게, 그리고 그 모델 아웃풋들이 사람한테 해석 가능하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텍스트에서 이미지를 바로 그리는 게 아니고 먼저 텍스트를 받아서 거기에 해당하는 물체들을 이렇게 잘 레이아웃을 대충 그리고요. 박스 같은 걸 놓고, 그 다음에 그 박스들을 가지고 어떤 물체, 그러니까 모양은 어떻게 생겼어야 되는지 세그멘테이션 마스크를 만들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마스크랑 그리고 원래 이미지 캡션을 가지고 이미지를 만드는 그런 태스크로 바꿨습니다. 그러면은 장점이 일단 머신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미지를 그리는지 사람이 이해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뭐 첫 번째 이그젬플 같은 경우에는 사람 두 명이 빛에 서 있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오른쪽 그림으로 그리는 과정에서 저 두 가지 물체를 어디에 놓고 왜 놨고 뭐 어떤 쉐입이 왜 생성됐고 이런 걸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해할 수 있으면 뭐가 좋냐면 저희가 중간에 제너레이션 하는 과정에 개입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머신이 텍스트를 가지고 이미지를 그렸는데 그 그려진 이미지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람을 더 넣고 싶은데 배경에. 그러면 이제 사람 바운딩 박스를 중간 아웃풋에 나온 박스를 바꾸는 거죠. 사람을 더 넣는 식으로.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제너레이션 결과가 바뀌게 되고 또는 처음에 애가 그렸는데 이게 위치를 바꾸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의 위치를. 그래서 밑에 예시를 보시면 처음에 만든 그림은 이렇게 생겼었는데 그래서 사람 둘이 이렇게 공을 가지고 경합하는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저는 경합하는 게 왠지 싫어요. 그래서 약간 사람들을 이렇게 띄워놨을 때 어떤 식으로 이제 생겨야 되느냐 하는 거는 기계가 알아서 채워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떨어뜨려 놓으면 둘이 더 이상 인터랙션 하지 않고 얘는 뭐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뭐 그런 그림이 나오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제 제너러티브 모델이 뭔가 인터프리터블 한 걸 알았으니까 그러면 아예 이걸 이용해서 아예 인터랙션을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풀어보면 어떨까 해서 만든 게 시멘틱 이미지 매니플레이션이라는 건데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저희가 하고 싶은 건 이미지를 합성하는 겁니다. 포토샵 같은 걸로 이제 합성하는데 이제 시멘틱 이미지 매니플레이션이라고 하면 물체를 넣고 빼고 있는 물체를 옮기고 이런 식으로 물체 단위로 이미지를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사람이 직접 하려고 하면 일일이 톤을 다 맞춰줘야 되죠. 그러니까 뭐 세그멘테이션 마스크 어디선가 다른 오브젝트를 따와서 현재 이미지에 넣고 주변의 톤에 맞게 조정을 하고 스케일도 조정을 하고 이런 걸 다 사람이 일일이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을 뭔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만든 게 이렇게 사람이 일일이 하지 말고 그냥 사람이 해야 되는 거는 바운딩 박스를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미지에서 난 여기에 차를 놓고 싶어 라고 박스 단위로 이렇게 차를 놔주면 그 안에 차가 어떤 방향으로 있어야 되고 어떤 색깔을 가져야 되고 이런 거 이제 컴퓨터가 채워주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인 파이프라인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여기서 뭔가 마스크 같은 걸 저희가 다른 비전 시스템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유저가 이미지를 이렇게 주면 여기서 이제 어디에 어떤 물체를 놔라라는 거를 박스 형태로 입력으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물체라는지 레이블을 주고 박스의 위치를 이제 이렇게 지정해주고 이걸 이용해서 처음에는 어떤 모양으로 생겨야 되는지 주변의 컨텍스트를 고려해서 모양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만들어진 모양을 가지고 주변의 텍스처랑 다른 픽셀들을 이용해서 어떤 텍스처를 입혀야 될지를 또 컴퓨터가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컴퓨터가 실제로 학습하는 부분이 되고요. 그리고 유저 입장에서는 왼쪽 위에 이렇게 이미지가 입력으로 주어졌을 때 박스를 그리면 오른쪽 위에 있는 이미지가 출력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과정들은 유저한테는 안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약간 데모 썩 잘 만들진 않았지만 좀 불편하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데모를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이런 식으로 박스를 주고 프로세스를 누르면 밑에는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네요. 네, 이건 이미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기존의 이미지에서 기존에 있는 물체를 지울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고 뭐 위치를 바꿀 수도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 위에 있는 게 원래 입력 이미지고 그리고 바운딩 박스들이 이렇게 있는데 점선은 사람이 지우라고 한 거고요. 실선은 사람이 넣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입력이 주어졌을 때 뭔가 컨텍스트에 맞는 오브젝트들을 넣어주는 이제 연구를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는 물체를 지우거나 새로운 물체를 넣을 수도 있고 이때 입력은 그냥 바운딩 박스 형태인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뭔가 이 과정에서 근데 사람이 일일이 개입할 필요 없이 그냥 주변 컨텍스트를 가지고 컴퓨터가 알아서 채워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차를 이쪽에 놓으면 주로 중앙선이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 있는 차들은 이쪽을 바라보는 형태를 갖게 되고 여기다 차를 놓으면 이 차는 이쪽을 보게 되고 뭐 사람이 여기에 있으면 신호등 앞에 서 있으니까 약간 서 있는 제스처, 도로 위에다 놓으면 걷는 제스처를 보통 취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디테일한 쉐입이나 이런 거는 컴퓨터가 알아서 채우게 놔두고 사람은 가장 하이 레벨에서 어디에 뭘 넣을지에 집중해서 이제 인터랙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도어 씬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그러니까 뭔가 저희가 이제 앞으로 AI 리서치를 할 때 뭔가 아주 많은 데이터를 써서 아주 큰 모델을 설계해서
아주 사람을 이기고 뭐 약간 뭐 최고의 성능을 내고 이런 것도 되게 좋고 중요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또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하면 개인이 쉽게 머신을 학습시킬 수 있고 그리고 인터랙션을 할 수 있는지 이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일단 학습 자체를 이제 쉽게 만들어야 되고 저렴한 비용으로 적은 노력으로 학습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컴퓨터 의사결정을 사람이 해석할 수 있어서 인터랙 중간에 개입할 수 있는 그런 AI 알고리즘이 필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신입생을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연구에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은 연구 참여 한번 지원해 보세요.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